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10개 과제 중 첫 번째로 사회적 경제를 꼽았습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사회적 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무분별한 지원으로 자칫 좀비 기업만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관련해서 마이더스 HR 박성규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정부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네네. 함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사회적 경제가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로서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완화 그리고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네. 사회적 경제의 성장 단계별 특성에 맞는 인프라 구축과 진출 분야 확대라는 투트랙 전략에 따라 10개 분야의 88개 정책 과제를 마련했는데요. 네. 핵심 추진 대책으로는 소셜 벤처 등 사회적 경제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금융 인프라 강화와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및 저변 확산, 그리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기업 판로 지원 네. 선도와 신재생 에너지 등 주요 분야 진출 지원 등이 있습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네. 금융 지원 방안으로는 재정 지원을 통해서 신용 보증 기금 5년 내 최대 5천억 원 보증 규모 확대와 1,000억 원 규모의 그 사회적 투자 펀드 조성, 사회 성과 연계 채권을 활용한 사회 성과 보상 사업 확대가 있습니다. 네. 판로 지원 방안으로는 국가와 지자체 간의 그 사회적 기업 우선 구매 의무화와 물품 입찰 시 수의계약 제도 신설, 그 국가계약 낙찰 기준의 사회적 가치 반영, 신설 등이 있습니다. 인력 양성 방안으로는 사회적 경제 풀뿌리 교육 기반 강화 마련과 네. 5개 대학을 선정해서 사회적 경제 학위를 신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이 사회적 기업으로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까요? 단도직입적이라고 하시니까 좀 어려운 답이 될 수도 있는데요. 네. 국내 경제 구조와 국민인식 등 사회적 경제를 수용할 만한 토대가 약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사회적 기업은 이윤보다는 사회적 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정부에서도 일자리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죠. 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사회적 기업 상당수가 자생력을 갖추지 못해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 등이 끊기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정부 지원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좀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 그럼 현재 사회적 기업의 상황 어떻습니까? 예, 지난해 사회적 기업은 국내에서 약 36,858개 일자리를 창출했고 2015년 기준으로 1,000억 원의 사회적 재투자를 했습니다. 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사회적 기업에 종사하는 취약계층은 22,647명입니다. 네. 전체 직원 36,858명의 61.4%인데 1년 전 취약계층 종사 비중이 47.2%로 절반 미만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전체 직원 수와 취약계층 종사자 수는 2010년에 각각 13,443명, 8,227명에서 5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취약계층 직원의 평균 임금도 2013년 110만 4천 원에서 2015년 131만 9천 원으로 꾸준한 성장세입니다. 최근 빠르게 느는 추세지만 이유가 경제 비중이 10% 그리고 고용의 6.5%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초라한 수준입니다. 그래도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기는 하군요. 네. 네, 정부의 이런 사회적 기업 정책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번에 발표된 이제 통계 수치의 부정 확성, 그리고 기존 지원책 강화 수준의 대책과 좀비 기업 양산 우려 등입니다. 네. 좀 살펴보면 정부 중앙부처 차원의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각종 통계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기준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 그 수를 총 14,948개, 고용 인원은 91,100명이라고 밝혔지만 이 통계는 고용부, 노동부 등 다른 부처의 통계를 단순히 합한 것으로 중복 여부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통계인 전체 관련 기업 수와 고용 현황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등록 후 3년 생존율이 99.2%에 달한다는 통계의 경우도 일반 기업이 38.2%인데 이보다 지나치게 높아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단순 통계란 지적입니다. 뭐 이와 함께 뭐 새로운 대책 없이 기존 대책을 강화한 정도의 대책만 내놨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회적 경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예, 미국식 자본주의의 틀을 유럽식 공유경제 체제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네. 우리의 경제 구조는 함께 일을 해서 이익을 고루 분배하는 공유보다는 이익을 독점하는 시장 구조에 더 익숙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경제 주체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경영 주체의 상생 의지와 근로자의 나눔에 대한 관용성이 먼저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이 같은 경제 구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일어나야 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성공 사례들을 참고하여 네. 현실에 맞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이더스 HR 박성규 대표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